안전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인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자, 오늘도 부곡초 학포 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 익숙하지만 그 가치를 다시 보면 깜짝 놀랄 소중한 발명 이야기를 들고 온 발명의 진심인 이도현입니다. 네, 잡으셨습니다. 네. 자, 매번 새로운 발명 이야기에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멋진 발명 이야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청취자분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를 준비했는데요. 네.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우리와 함께 달리며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보디가드죠. 바로 생명의 끈 안전벨트입니다. 그래요. 차 타면 기본적으로 촥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장치인데, 자, 이 안전벨트가 그럼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을까요? 안전벨트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1885년 뉴욕의 발명가 에드워드 클라그혼이 마차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허리끈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 이후에 고개 비행을 하는 조종사들의 추락을 막기 위해 안전띠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용 안전벨트는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경주가 인기를 끌면서 20세기 초 레이싱카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당시엔 이제 운전자가 차 밖으로 이렇게 튕겨나가는 걸 막는 용도로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 자동차용 안전벨트는 레이싱에서 먼저 쓰였군요. 흥미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승용차에는 언제 도입이 됐을까요? 1959년 스웨덴의 자동차 엔지니어 닐스 볼린이 현대식 3점식 안전벨트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3점씩 어떤 거죠? 네, 그 3점식이라는 건 한쪽 어깨에서 가슴과 골반을 지나 몸의 세 지점에서 이제 고정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 상 하반신을 동시에 잡아주고 충격을 골고루 분산시켜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2점식은 허리만 잡아주었기 때문에 상체가 앞으로 확 꺾이는 위험이 컸었죠. 그래서 상하반신을 잡아주면서 충격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3점식이 개발이 됐군요. 그런데 볼린이 그 특허를 무료로 공개했다면서요? 네, 볼린은 사람의 생명은 특허보다 소중하다는 신념으로 3점식 안전벨트를 무료로 이렇게 공개했는데요. 네. 그 결과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생명이 안전벨트 덕분에 살아나고 있죠. 이제 볼린이 세상을 떠난 뒤에 스웨덴에서는 그를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이제 볼린의 묘비에는 그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냈고 그들은 오늘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안전벨트를 매고 있다.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 하나가 또 저군요. 네, 저도 있습니다. 그래요. 야, 진짜 수많은 사람을 지켜준 분인데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께서도 볼린이란 이름 좀 알아주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전벨트 그럼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할까요? 안전벨트의 비밀은 이제 리트랙터 원리에 있습니다. 네. 안전벨트 속에는 관성 잠금 장치가 들어있어서 평소에는 이제 자유롭게 늘어났다 이게 감기지만 급정지나 충격이 발생하면 내부 수풀이 순간적으로 멈춰서 벨트를 고정시키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안전벨트 안에는 스프링과 관성추가 있어서 차가 갑자기 멈추면 그 관성추가 움직이면서 잠금 장치를 작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부드럽게 움직이다가 위급한 순간 착하게 몸을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오늘날의 안전벨트에는 프리텐셔너와 로드리미터 기능이 들어있는데요. 프리텐셔너는 사고 순간에 벨트를 순간적으로 당겨서 몸을 시트에 고정시키고요. 네. 이제 로드리미터는 벨트가 너무 강하게 조이지 않도록 일부러 살짝 풀어주면서 충격을 완화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강한 충격 시 이제 그 쇄골이나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벨트 내부에 공기 주머니가 부풀어 이렇게 오르는 형태나 겨울철 보온을 위한 열선까지 적용된 스마트 안전벨트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벨트는 이제 단순히 꽉 조아주는 이런 끈이 아니라 착용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한 스마트한 과학장치로 발전을 한 거죠. 야,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하나의 끈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도 과학이 꽉꽉 차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 안전벨트 착용할 때 주의할 점 또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때로는 이제 우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잘못 착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에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어깨끈은 어깨 중앙, 허리끈은 골반뼈 위로 착용을 해야 합니다. 이제 겨드랑이 밑으로 어깨끈을 두르거나 어깨끈을 배 위에 이제 올리게 되면 큰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벨트가 또 이제 꼬이지 않게 반듯하게 해서 몸에 꼭 맞추도록 조절해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성인 안전벨트는 어린이 체형에 맞지 않다 보니까 네. 어린이는 전용 카시트 또는 이제 그 안전벨트를 올바른 위치에 맞춰주는 그 받침대라고 하죠. 그 부스터 시트가 필수적이고요. 네. 이제 임산부는 3점식 벨트를 사용하되 불필요한 배압을 줄이기 위해서 골반 아랫부분과 가슴 중앙을 지나도록 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안전한 도구지만 또 위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바르게 착용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된 법 같은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네, 일단 세계 최초로 시작된 나라를 찾아보면 호주, 빅토리아주가 1970년 세계 최초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를 시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거보단 좀 더 늦었지만 2018년부터 전 좌석 의무 착용이 시행되는데 이거는 이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적용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안전벨트 미착용자는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 원,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은 치사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앞좌석 승객까지 치명상을 이렇게 입힐 수가 있으니까요. 꼭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겠죠. 그럼요. 전자석 안전띠 착용 필수입니다. 안전벨트 점검도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안전벨트도 일종의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계속 쓰다 보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4년에서 5년마다 점검 또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큰 사고를 겪은 차량은 이제 그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안전벨트를 이렇게 교체하거나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네, 새로운 거 하나 배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안전벨트에 대해서 더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안전벨트는 매일 나와 가족의 삶을 이어주는 작은 생명줄이라고 이렇게 흔히 표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출발 전 단 3초, 그 짧은 순간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시 치사율이 앞좌석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2.8배가 높고요. 뒷좌석은 무려 3.7배가 더 높다는 통계도 있으니까 오늘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 차에 타면 무조건 안전벨트부터 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발명 이야기 안전벨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하나의 흥미롭고 놀라운 발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청취자분께서 8555번님께서요. 안전벨트 꼭 하고 있지만 더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네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혹시나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내 배 위, 가슴 위가 허전하지 하시는 분들 얼른 안전벨트 딸깍 채우시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600번님께서요. 와, 승합차에서 벨트 다 안 매면 얼만 거예요? 라고 벌금이 운전자에게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네, 운전자와 동승자가 벨트를 멜지 않았을 때 운전자에게 벌금이 매겨진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